우리 CSS 배웠죠? 얘가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게 웹 삼총사라 그래요. 그 중에 HTML은 전체적인 구조랑 내용을 담고 있고요. CSS는 모양을 이쁘게 꾸미는 데 쓴다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HTML, CSS를 조작하는 작업을 해요. 건물로 치면은 뼈대 잡고 뭐 문 달고 뭐 그런 게 HTML에 속하고요. 색칠하고 도배하고 CSS. 그 중에 보면은 문 같은 건 이렇게 움직이죠. 창문 같은 거 움직이죠. 자바스크립트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TV 같은 거 보면 움직이죠.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예요. 종종 뭐 백엔드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우리 디자이너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백엔드, 프론트엔드, 디자이너,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백엔드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프론트까지는 하세요. 요거 할 줄 알고 백엔드고요. 백엔드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프론트엔드만 하시는 분은 거의 좀 없어요. 디자인이랑 프론트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근데 요즘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도 다 알아야 돼요. 못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백엔드 하신다면서 프론트엔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본 적이 없어요. 프론트만 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프레임워크들이 좋아져가지고 백엔드에서 할 게 없어요. 가보면 백엔드 한다고 가보면 대부분 프론트엔드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이제 HTML 다 배웠고 이제 CSS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CSS 문법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선택자 HTML 찾아요. 얘가 디자인하는 애라 그랬죠. 변경할 애를 찾아가지고 중괄호 안에 속성의 값, 요게 변경할 속성, 변경할 값, 콜론과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 기술을 하시면 된다 그러죠. 사전에 바꾸고 싶은 걸 다 기술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성들, 대표적인 속성들 예전에 좀 찾아 설명해 드렸었고요. 선택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나중에 non-SQL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들은 이게 트리 구조죠. HTML이 트리 구조라 그랬어요. 얘 밑에 헤드 있고 바디 있고 트리 구조죠. 바디 밑에 각종 태그들 있고 타이틀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죠.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CSS 선택자랑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거 계속 쓰는 기술이에요. 백엔드건 프론트엔드건 다 쓰는 기술이에요. 뜨는 기술이죠. 선택자 뜨는 기술이고요. 또 웹 쪽에 또 뜨는 기술이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나중에 배울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선택자를 찾는 거를 트리 구조에서 원하는 걸 찾는 걸 할 예정이고요. 트리 구조를 돔이라고 그랬어요. HTML 트리 구조,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면접 가서 돔 배우셨나요? 물어보면은 다들 뭐 안 배웠다 그래요. 제이슨 배웠나요? 안 배웠다 그러고요.
물어보면 뭐 너네 SQL 배웠나요? 선택자 배운 게 너네 SQL이에요. 거의 답을 못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뭐 질문에 답할 건 뭐 기초적인 문법은 질문에 답할 건을 준비하는 건 맞는데 본인이 말할 걸 준비하는 거야. 물어볼 걸 답한다고 막 공부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거를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만든 거 맨날 물어봐요. 내가 프로젝트로 만들면 취업할 때 필요한가요? 물어보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만든 거를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해야 관심을 가지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줘요. 자, 그래서 선택자를 공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선택자 별 얘기했었죠. 별 쓰고 중괄호 하고 변경하고 싶은 내용 쓰고, 별은 모두 바꾼다 그랬고요. 여기 태그가 오는 경우 있다 그랬어요. 태그 찾을 때 태그, 이 태그를 찾는다 그랬죠. 요 태그, 해당 태그를 찾는 거고요. 이게 뭐였더라? 클래스 샵 아이디 이런 애 있다 그랬죠. 찾는 방법, 선택자로 클래스 찾을 때 클래스 속성을 찾는 거고 아이디 속성을 찾는 거고 찾아서 변경하고 그런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클래스랑 아이디 차이가 중요해요. 이게 문법을 틀리게 써도 동작이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디자인은 문제가 없는데 개발자는 나중에 돔으로 찾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문법을 잘못 쓰면은 뭐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맨날 싸우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문법을 안 지키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 디자인 하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개발자들은 문제가 발생해요. 꼭 맞춰 쓰셔야 돼요. 차이는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 명확하게 한 개를 식별하고 싶다, 이럴 땐 ID 쓰는 거고요. HTML 태그 속성으로 모두 ID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그럴 땐 ID를 쓰는 거고요. 클래스는 요만큼 그룹 지어가 가지고 얘한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어 할 때 쓰는 거예요. 클래스는 어떻게 쓰느냐, 얘는 속성 클래스라고 쓰시고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돼요. C1, 얘도 ID 하시고 ID1 식별자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속성이 붙인 태그들 그룹을 찾을 때 요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c1, id는 샵 id1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네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a 태그하고 속성 href 이런 식으로 쓰면, 요게 선택자로 오면 a 태그를 찾는데 모든 a 태그를 찾는 게 아니고 a 태그 중에 href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만 찾는다는 소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 a 태그 href 속성 하고 여기다가 뭐 http www.daum.net 이렇게 쓰시면은 href 속성이 요 문자열이랑 같을 때만 찾는다 그랬어요. 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와요. 엄청 길죠? 와요. 얘는 a 태그를 찾는데 href 속성이 있고 걔의 값이 얘랑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a 태그 속성은 값, p 태그 속성은 레드. p 태그에 텍스트 속성이 있고 거기 들어있는 값이 레드라는 얘죠. 자, 그 다음에
물결은 공백으로 구분된 속성값 목록 중 하나가 주어진 것과 동일한 태그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좀 이상하게 돼 있네. 보통 이거 이렇게 쓰겠죠. p 텍스트는 레드. 여기 물결이 있어야 되겠네요. 물결은 레드. 얘는 뭐야? p 태그 중에 텍스트 속성이 있고 레드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니구나. 레드 공백을 포함한 레드로 시작하거나 레드 값이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애를 찾아요. 레드 값으로 시작하거나 공백이 포함된 레드이거나 명확하게 레드이거나 공백으로 분리된 레드. 그래서 레드 A가 빠졌나요? 레드 A 이런 애들은 붙어 있으면 못 찾아요. 떨어져 있으면 찾고, 요 붙어 있으면 못 찾고. 그 다음에 헬로 한 칸 띄우고 레드 이거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어쩌고 저쩌고 레드 여기 붙어 있냐 띄어 있냐가 중요하죠. 명확하게 레드가 분리되어 있는 양 앞뒤로 띄어져 있는 애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성 짝대기는 값. 얘는 뭐라 그랬죠? 짝대기는 얘는 반드시 값으로 시작하고 짝대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값이거나 짝대기로 구분된 값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 텍스트 짝대기는 레드. 왜 레드인데 리드로 썼지? 하여간 레드. 요 짝대기 있으면은 요게 뭐야? p 태그면서 텍스트 속성이 있고 텍스트 속성이 레드이거나 혹은 레드 짝대기로 시작하거나 뭐가도 관계없고요. 중간에 오는 레드는 의미가 없죠. 두 가지 경우에만 검색이 돼요. 그 다음에 꺽쇠는 속성값이 주어진 값으로 시작하는 태그를 선택한다. 얘는 무조건 해당 값으로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텍스트는 A 하면은 얘는 뭐 A, B도 검색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시작이 여기 시작이죠. A, B A로 시작했으니까 BA는 안 되겠죠. 뭐뭐 한 칸 띄우고 A 안 되겠죠. 무조건 A로 시작하는 애예요. 여기에 꺽쇠가 와야죠. 달러는 뭐뭐로 끝나는 반드시 A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 달러가 와야 되겠죠. 별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거죠. 문자열 아래 A가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 애를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찾아볼까요? H1 요거 선택이 되겠네요. 그 중에 텍스트 속성이 있대요. 하나, 둘, 세 개 다 있네요. H1이면서 텍스트 속성이 있어서 하나, 둘, 세 개가 선택이 되겠네요. 컬러 레드 이게 레드인데 이 빛 밑에서 변경됐나봐요. 다른 색으로. 또 볼까요? p 태그 텍스트 얘네요. p 태그이면서 텍스트 속성을 갖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네요. 블루로 바뀌었네요. 블루죠? H1이면서 세 개가 선택이 되겠죠. 텍스트는 ATTR3 요거죠? 여기서 원래 그레이 레드였던 애가 그린 핑크로 바뀌었네요. 우선순위가 동급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돼요. 얘 적용되고
얘가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꼭 순서대로, 기술된 순서대로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CSS 우선순위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뭘 최우선으로 볼 거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이걸 하지 마시고, 생각한 거랑 다를 때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미리 공부해 봐요. 이거 너무 복잡해서. 기본적으로 동급에서는 같은 애들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 밑에 쓴 게 적용이 돼요. 동급에서 우선순위 모르실 분이 있어서 곱하기 3 1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죠. 앞에서부터 두 개씩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곱하기가 먼저 실행이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라 그러죠. CSS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써있다 그래서 꼭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ID 우선순위가 훨씬 높아요. 이런 애들보다.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순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할 때 찾아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P 태그이면서 텍스트 속성이 있는 애 전부 선택되겠네요. P 태그이면서 레드인 애 얘밖에 없네요. P 태그면서 는은 완전 동일하다 그랬죠. 얘밖에 없네요. P 태그이면서 텍스트 물결은 BB. 물결은 뭐라 그랬나? BB거나 공백으로 BB가 있을 때죠. 얘네요. 얘가 선택이 됐네. 나머지는 없네. 이거는 A1. 얘는 뭐야? 얘는 뭐야? A1이거나 A1 짝대기일 때죠. 여기 A1 짝대기 있네요. 두 개가 요게 선택이 되겠네요. 꺽쇠는 뭐야? 이미지로 시작하는. 이미지로 시작하네요. 두 개가 찾아지겠네요. 달러는 뭐야? PNG로 끝나는. 얘만 선택되겠네요. ONG는 별은 뭐야?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되죠? 얘밖에 없네. 얘가 선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상 선택자는 문서에 보이지 않고 동작할 때 나타나는 동작 시 변경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동작 시 동작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상시 없고 이게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동작 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벤트라 그래요. 이벤트. 근데 이런 애는 이벤트가 아니어가지고 좀 이벤트라고 하기도 뭐하네. 하여간 동작에 영향을 주는 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링크드 우리 A 태그가 그때그때 달라요. A 태그 다음 이렇게 기술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다음하고 밑줄이 생기죠? 이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모양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란색이었다가 한번 방문하면 자주색이었다가 클릭하면 노란색이었다가 막 그래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또 색깔이 또 바뀌었다가 막 그래요. 그 여러가지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CSS예요.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자, 그래서 링크드는 A 태그 웹문서에서 사용자가 방문하지 않았던 것을 표시한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면은 보통 밑줄이 있는데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네요. 방문한 적이 없어. 그럼 빨간 줄에 밑줄을 없앴네요. 평상시 밑줄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비지티드
한번 방문한 경우에요. A 태그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방문했어. A 태그 한번 방문하면 색깔이 바뀌죠. 그때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A 땡 비지티드 해가지고 이미 방문한 사이트는 컬러 레드. 액티브 선택자 A 액티브. 액티브는 활성화인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에 얘도 상태가 바뀌어요. 잘 보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A 태그 클릭하는 순간에 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상태가 바뀌어요. 그때의 상태를 블랙으로 글씨 색깔을 블랙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호버는 뭐야?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엘리먼트가 있어요. 마우스가 엘리먼트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걸 오버라 그래요. 오버.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리브라 그러고요. 마우스가 오버 위에 들어왔다 리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왔다 나가는 걸 오버라 그래요. 오버하고 들어왔다 나가는 걸 리브 떠나는 거 합쳐가지고 호버라 그래요. 들어왔다 나가는 걸 호버라 그래요. 자, 그래서 호버에 스타일 시트 적용하고 싶으면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그린이 되고요. 요 글씨 A 태그 다음 이렇게 하고 밑줄이 아까 만든 A 태그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마우스 올려놓는다. 그럼 얘 색깔이 그린으로 바뀌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원상복귀 되고요. 포커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사용자 입력 창을 보면 에디트 박스가 있다 그랬죠.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여기가 활성화되죠. 이때 얘를 포커스 되었다고 얘기해요. 선택되었다고. 포커스 선택하면 이게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때를 포커스라 그래요. 다른 에디트를 클릭하면은 이제 얘가 포커스 되겠죠. 그리고 얘는 포커스를 잃어요. 블루어라 그런다 그랬어요. 포커스. 그래서 눌렀을 때 선택됐을 때 얘가 좀 빛도 이렇게 빛나는 모양도 넣고 해야 보기 좋겠죠. 선택되었을 때 CSS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 쓰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원상복귀 하죠. 그때 사용하는 게 블루어고요. 블루어 보통 이런 거 이벤트라 그래요.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되는 거. 포커스 블루어. 거기에 대한 예제요. 요 예제 보면 뭐 A 태그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요 A 태그에 대해서 요 색깔을 이미 방문 안에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옐로우. 누르기만 하면 옐로우. 그 다음에 아예 방문이 안 되었을 때는 블루로 표시되었을 거고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오버라인이네요. 밑에 있는 줄이 위에 있는 줄로 가겠네요.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거고요. div.d1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중요하다 그랬어요. div 한 칸 띄우고 .d1 div 자식 중에 d1 찾으라는 얘기고 붙어 있으면 div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div가 .d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d1은 뭐예요? 점이 클래스라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이 d1이네. 클래스 이름이 d1이네. 얘한테 요런 속성을 줬어요. 레드네요. 근데 마우스 호버되면 옐로우로 바꾸래요. 처음에는 색깔이 없네요. 하얀색이다가 요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렇게 노랗게 될 거예요. 아랫게 마우스 위에 없을 때 여기 마우스 위에 올리면 노란색으로 바뀌겠네요. 요 영역에서.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그린이네요. 얘는 마우스 올려놓으면 그린으로 바뀌겠네요.
얘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했어요. 호버일 때 호버가 마우스가 들어오면 호버예요. 들어갔다 나가는 게 호버예요. 그리고 얘는 애니메이션 속성 줬네요. 똑같아요. 애니메이션 속성만 준 거예요. 트랜지션 얘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속성들 있죠. 모든 속성을 1.5초 후에 리니어 똑같은 속력으로 0.5초 동안 이런 모양을 이렇게 바꿔라,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속성들을 여기 변경한 모든 속성들을 마우스 올려놓으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1.5초 후에 리니어, 이거 애니메이션 리니어 검색해 보시면은 그림으로 막 그려놨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딴 데서도 쓰고 있어가지고 리니어 이미지, 저게 뭐였더라? 애니메이션 리니어 하고 이미지 보면 여기 있네요. 이런 표가 있어요. 표가 뭔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런 표가 있는데 별로 안 이쁘네. 이쁜 표 있는데 이거 볼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그림 어디 갔어? 요게 거리예요. 이게 Y축이 거리, S축이 시간, T구 이게 거리예요. 거리 영어로 뭐라 그러나.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고요. 여기 0초 1초 동안 진행된다면 여기가 1초예요. 맨 끝이. 애니메이션이 1초 동안 진행이 되어 움직이는 이미지의 시간이 1초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처음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실행하기 전에 위치, 거리, 위치. 처음에 변화하기, 애니메이션은 변화를 주는 건데 변화하기 전의 상태 여기고요. 다 변환한 후의 상태 여기에요. 1이라 그래야 되나? 도착거리가 1이라면 1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을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위치하게 하려고 그래요. 공을 여기, 얘는 세로로 그렸네. 하여간 공을 여기서 여기 해요. 시작할 때는 여기고 이게 0이죠. 시작할 때 거리 0이고 이동한 후 여기가 되죠. 예, 여기가 돼요. 여기 이렇게 돼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서 시작점 여기에 해당하고요. 종료점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뭐예요?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시간으로 보면 0초이고 1초일 때죠.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착했어. 1에 와 있어. 그럼 어때? 0.5초일 때 공이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또 뒤로 왔다가 다시 가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5초 때는 여기 있고요. 0.751 때는 공이 여기 있고 최종적으로 시간이 끝나면 다시 여기 가요. 그럼 공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공이 독작쇼에 딱 가는 게 아니고 편에 딱 갔다가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가겠죠. 0.5초에 이미 도착해 있고 뒤로 갔다가 다시 갈 거예요. 이런 애들은 거리가 목표치를 벗어나죠. 여기서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겠죠. 약간 자동차가 아니 뭐 자동차는 탁 멈추겠네. 하여간 이게 하여간 목표지를 지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도착하는 거예요. 정시에. 얘는 엄청 빨리 도착해서 막 흔들리겠네요. 얘가 이 공이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작하자 엄청 빨리 벗어났다가 이렇게 하겠네요. 우리가 보려는 건 리니어죠. 얘는 뭐냐면은 어때요? 시간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가 모두 동일하죠. 공이 애니메이션 실행 동안 균일하게 움직여가지고 목표치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문자를 뭘 쓰냐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이 진행돼요. 자, 이거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 다른 걸로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리니어 다른 것도 HTML도 넣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 군데서 다 쓰는 용어라 가지고 여기 있네요. 리니어 대신에 다른 거 써서 돌려보시면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이해 되실 거예요. 어디 갔나? 아까 표 있었는데 표가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쓰시면 실제 동작해요. 리니어 대신에 딴 거 쓰시면 딴 게 동작해요. 볼까요? 이렇게 위에 건가? 아래 건가?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였다가 도착지에서는 좀 천천히 움직이죠. 도착할 때쯤 천천히 움직이죠. 왜냐면 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요만큼 이동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좀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거리예요. 시간당. 짧은 시간에 많이 움직였죠. 빨라지겠죠. 뭐 그런 식이에요. 몇 개 돌려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아랫게 시간, 왼쪽 게 이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똑같이 동작하는 거고, 뭐 낙엽잎 떨어지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은 적절히 골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것들? 낙엽잎 떨어지듯 물방울 떨어지듯 하려면은 목표치를 좀 벗어나서 움직이죠. 적절히 골라보세요.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이해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 형태로 동작할 건지, 몇 초 동안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건지, 얘는 1.5초 후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건지, 어떤 속성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건지 모두 적용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동안에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레드, 컬러, 옵셔널, 투명도, 백그라운드 색깔, 천천히, 그리고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1.5초 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는 동일한 속력으로 0.5초 동안. 엄청 빨리 바뀌네요. 시간을 좀 천천히 하면 천천히 바뀔 거예요. 다요.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써도 되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표시한 거예요. 됐죠? 어려우면 스킵하세요. 잘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상 선택자 설명했어요. First Child, 이거 띵띵 H4를 찾는데요. 다 찾아지겠죠? 그 중에 First Child,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만 찾죠? 첫 번째 자식이 얘인데, 여기 오브 타입이랑 First Child 있는데, 얘는 자식을 다 찾는다 그랬어요. First Child는 자식을 다 찾아요. 바디의 자식을 다 찾아서 첫 번째 자식이 H4냐 그걸 물어본다 그랬죠.
라스트 차일드는 맨 마지막 차일드가 H4냐, H4 맞으니까 얘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2n 플러스 1은 뭐라 그랬어요? n에다가 0, 1, 2, 3, 4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0 넣으면 1이죠.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1 넣으면 3이죠.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홀스 태그를 선택한다는 소리죠. 홀스 태그가 자식 중에 홀스 태그가 H4일 때, 홀스 태그가 H4일 때만 색상이 칠해져요. 라스트는 뒤에서부터 찾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요. 이거 nth 차일드 이거 했을 때 첫 번째 거에 선택이 안 돼요. 이게 바디예요. 바디 밑에 있는 애예요. first child, last child 써볼까요? H4 first child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자식이 H4가 아니니까 선택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라스트 차일드가 이게 바디 안에서는 요만큼이 자식 태그잖아요. 첫 번째 선택이 안 되고요.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 선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런 구조 있을 때 바디에서 첫 번째 자식은 얘죠. div h4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두 번째 또 이 div 안에서 자식이죠. 얘를 가지고 또 해야 돼요. first child. 그런데 h4죠. 선택이 되겠네요. 요 안쪽 div 얘 첫 번째 자식이죠.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 div도 첫 번째 차일드지만 h4가 아니어서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얘는 h4여서 선택이 된 거고요.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nth 차일드가 없네. 자, 넘어갈게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btl. 자, 우리 얘네들은 뭐 하는 애냐면은 쳤다 해야 되겠네. 폼 태그에 쓰는 애요. 폼 태그. 사용자 입력 enabled.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일 때 disable. 사용 불가한 상태일 때 디자인하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체크드. 선택되었을 때. 라디오 박스나 체크박스 있죠? 포커스. 인풋 박스에 이렇게 선택하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 상태일 때. 이건 생략할게요. 잘 안 쓰니까. 자, 쉬었다가 트리 설명해 드리고 확인해 볼게요. 쉬세요. 전산에서 엄청 많이 쓰는 자료 구조예요. 여러분들 폴더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C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막 만들죠.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들죠. 트리 구조예요. 그래서 맨 상위 C 드라이브 루트라 그러고, 맨 밑에 거 리프라 그러고, 낙연잎, 뿌리 그렇게 불러요. 뭐 레벨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있긴 한데 이게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총 깊이가 4인 트리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노드가 있으면 밑에 있는 애를 자식이라 그랬죠. A의 자식은 BCD고요. H의 자식은 M이고요. D의 자식은 H, I, J이고요. E의 자식은 K, L이고요. 그 다음에 C의 부모는 위에 있는 애가 부모라고 그랬죠. A. E의 부모는 B. I의 부모는 D. 부모가 같은 노드는 여기 I랑 부모가 같은 노드는 H랑 J죠. 형제라 그런다 그랬어요. 형제. 부모, 형제. 그리고 얘보다 위쪽에 있는 루트에 이르는 위에 있는 노드들은 조상이라 그랬어요. 바로 위에 있는 건 부모,
루트에 이르는 모든 위쪽에 있는 노드를 조상. E의 조상은 B, A. M의 조상은 H, D, A.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B의 밑에 있는 모든 노드를 자손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손. 그래서 용어가 조상, 자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형제, 조상, 루트에 이르는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노드, 조상. M이면은 H, D, A가 조상이고요. 자손은 밑에 있는 애, 나보다 밑에 있는 모든 노드, 자손. 바로 위에 있는 노드, 부모. 나보다 바로 위쪽에 있는 노드, 부모. 밑에 있는 노드, 자식. 바로 밑에 있는 노드, 자식. 형제, 부모와 같은 노드, 형제죠. 자,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트리 구조에서 A 한 칸 띄우고 B, 이게 자손을 찾는 거야. 자손. A 밑에 있는 모든 B를 찾는 거예요. 자손. 요건 A 억세 B, 자식을 찾는 거야. 자식. 얘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A, B는 뭐야? 콤마는 앞에 것도 찾고 뒤에 것도 찾고 그런 의미예요. A를 다 찾은 다음에 B를 다 찾아요. 엄청 많이 찾아지겠죠. 플러스하고 물결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형제 찾을 때 써요. 근데 트리 구조가 이게 HTML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기술되잖아요. 노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게 위에 있는 노드고 이게 얘보다는 밑에 있는 노드예요. 그럴 때 A 플러스 얘가 A고 얘가 B예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A 플러스 B 하면 A의 다음 형제 B, 얘를 찾아요. 여기 A가 또 있어요. 그럼 얘는 찾아질까요? A의 다음에 있는 B가 아니죠. A 다음에 있는 A죠. A 물결 B, 이럴 때 얘를 기준으로 A 다음에 있는 B, 얘 못 찾아요. 얘가 B가 아니니까 얘도 못 찾고요. 얘는 아무것도 이 노드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찾아지고요. 이 노드 기준으로는 A 다음에 B가 있으니까 얘가 찾아져요. 얘는 A가 아니니까 얘 기준으로는 찾을 수 없고요. 그렇다 그랬죠? A, B, B 이럴 때 어떻게 돼요? A 물결 B, A 다음에 오는 B 찾아지고요. 얘는 못 찾아요. 바로 다음에 오는 B만 찾아요. 얘 못 찾아요. 그래서 물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A 물결 B, A 다음에 오는 B를 다 찾아요. 얘 찾아지고요. A 물결 B, A 다음에 오는 모든 B를 다 찾아요. 두 개 다 찾아지고요. 앞에 있을 때는 또 못 찾아요. A 플러스 B, A 다음이에요. 이쪽 B는 다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전으로 봐요. 못 찾아요. B 못 찾아요. A 물결 B, A 다음에 오는 모든 B 여전히 못 찾고요. UL 밑에 div 밑에 UL, div 밑에 UL이 있죠. 얘 찾아지겠네요. 자손이니까. 또 없나? UL 밑에 H2, 얘만 찾아지겠네요. 아, div 밑에 H2, 얘만 찾아지겠네요. 얘는 못 찾겠네요. 얘는 자식이야, 자식. body 밑에 div 밑에 H3, 얘 찾아지겠네요. body 밑에 P, body 밑에 P, 요거밖에 없네요.
얘밖에 없죠. 바디 밑에 H3 여기 있네요. H3 밑에 텔 밑에 홈 찾아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요. 플러스는 H1 다음에 H2 다음에 UL, H1 다음에 H2 다음에 UL 찾아지겠네요. 얘가 찾아지겠네요. 다른 애는 없죠? div 플러스 3, div 다음에 오는 H3 얘만 찾아지겠네요. H3 플러스 P, H3 다음에 P 얘 찾아지겠네요. H1 물결 UL, H1 다음에 오는 UL들 바로 밑에 없어도 얘는 찾아지겠네요. 물결이니까 UL, div 물결 3 하나 둘 세 개 찾아지겠네요. H3 물결 P 찾아지겠네요. 물결이니까. 자, 그래서 콤마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태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스타일 시트 게임 해보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게임 꼭 해보시고요. 심심할 때 한 번씩 하세요. 까먹어요. CSS 금방 까먹어요. 자, 여기까지 스타일 시트 선택자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div 설명해 드렸어요. div랑 스판, 공간 태그들. 대표적인 공간 분할 태그 두 가지가 있어요. div, 스판이 있고요. 차이점은 div는 블록 태그고요. 공간을 분할하는 대표적인 태그, 블록 태그고요. 스판은 인라인 형태예요. 인라인 태그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블록 태그, 인라인. 무슨 얘기냐? 블록 태그들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인라인 태그들 요런 태그들이 있고요.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되는 태그들이 인라인 태그고, 얘네들 그룹 짓는 데 쓰는, 공간을 분할할 때 쓰는 태그가 스판 태그고요. 블록 형태로 공간을 잡고 싶을 때는 div 태그 쓰시면 되고요. 블록 태그들은 하나 기술할 때마다 화면 하나를 다 차지해요. 블록이 져요. 볼까요? 이렇게 블록 태그죠? 화면 한 줄을 다 차지하죠? 인라인 태그라 그랬죠? 이미지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되고요. 이건 블록 태그들이죠? 블록이 졌죠? 블록 태그는 위드 하이트 마진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록을 div를 4개 선언하고 각각의 크기랑 색상을 줬어요. 적용이 되죠. 마진 값은 얘가 10, 얘가 10, 둘 중에 큰 애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두 엘리먼트의 마진 값은 10이 돼요. 하나 20, 하나 10, 큰 쪽을 따라가요. 20이 돼요. 두 엘리먼트의 사이 마진 값은 둘 중에 큰 애를 따라가요. 됐죠? 근데 스판 태그는 특이한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위드 하이트 크기가 적용되지 않아요. 마진 값도 위아래로는 적용되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은 합산돼요.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면 총 거리는 30이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스판 태그는 마진 패딩 값이 적용이 안 돼요. 금방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블록 태그는 화면 하나의 블록을 다 차지해서 백그라운드가 잡혀요. 근데 스판 태그는 정말 데이터만 딱 감싸요. 데이터만 딱 감싸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게 인라인이네. 우리 보통 메뉴 만들 때 UL 태그를 많이 써요. 그래서 HTML 바디 보면 UL 태그를 썼죠. 이런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보통 UL 태그를 많이 써요. 근데 UL 태그는 보통 점 찍고 글씨 있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li, ul, body 마진 패딩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하기 편하게 마진 패딩 값을 0으로 바꾼 거고요. ul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 요거 없앤 거고요. 메뉴가 ul 태그죠. 메뉴가 ul 태그. 얘 위드 500 전체 크기 넣은 거고요. 패딩 10. 요 안쪽이네요. 패딩은 안쪽이죠. 10 넣은 거고요. 센터 정렬한 거고요. 색상 넣은 거고요. 보더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 마진 요 값 넣은 거고요. 20, 00, 40, 20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이렇게 실행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블록 형태인데 인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된 거예요. 얘가 커지니까 이게 블록으로 아래로 쌓였던 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하니까 글씨 쓰듯이 옆으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타일 시트로 모양을 바꾼 거죠. 뭐 이런 디자인을 많이들 쓰세요. 자, A 태그도 블록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했어요. 우리 금방 얘기했던 블록 태그 인라인 태그 이게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얘를 변경하면 보여주는 방식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블록하면 블록 형태로 나오고요. 인라인 하면 인라인 형태로 나와요. A 태그는 보통 인라인 태그여서 옆으로 기술된다 그랬는데 블록으로 바꿨더니 아래로 떨어져 있죠. 혼자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라인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라인 하면 크기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블록은 크기가 먹는다 그랬죠. 블록은 크기가 먹어요. 인라인은 크기가 안 먹어요. 근데 블록 형태의 모양을 띄면서 인라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인라인인데 블록의 디자인을 유지한 상태로 인라인이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 더 있죠? none. 디스플레이 none. 얘는 안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없는 화면에 안 보여주는 거고요. 이 말이 이상하네. 비저블러티랑 헷갈릴 수 있는데 화면에 생성하지 않는 거고요. 인라인은 글씨 쓰듯 옆으로 기술을 하는 거고요. 블록은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인라인 블록은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하면 마진 하이트 위드가 안 먹는데 모양을 크기를 적용되면서 블록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라인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박스에 위드 하이트 줘서 크기가 안 먹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박스들이 인라인 블록으로 하니까 옆으로 쌓이면서 어때요? 크기가 적용이 됐죠? 150, 75 크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 박스 모양을 유지하면서 인라인 형태로 기술되었어. 요 인라인 블록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여기 그래서 인라인 블록 none 이렇게 있다 그랬고요. 자, 요 내용은 보통 이런 태그들이 여기 써 있는 태그들이 마진 패딩 값을 태그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하려면 지금 얘네들 때문에 삑사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 패딩 값을 보통 0으로 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진 패딩 값 아래 거는 뭐 마진 패딩 값 이게 패딩이죠. 컨텐트하고 보더 사이에 패딩 그리고 컨텐트하고 밖에 부분 마진이죠. 이 마진 패딩 값이 디자인에 영향을 줘서 0으로 만든 거고요. 보통 크기가 같아요. 이게 300이에요. 근데 마진 값을 주면 이렇게 크기가 이거 분명히 위드 300으로 전체가 300인데 마진 값 주면 마진 값만큼 커져요. 이렇게 더 커 보이죠?
벌어져요. 그리고 두 박스 사이에 큰 쪽을 합산되지 않고요. 큰 쪽의 마진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블록일 때. 스판일 때는 어차피 위아래에 영향을 못 줘요. 위아래 마진 값이 0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마진 패딩 값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 설명하고 있어요. 패딩 값도 보면 똑같이 300으로 크기를 줬는데 아래 거 패딩 15를 주니까 패딩 값만큼 요 간격이 패딩이죠. 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크기는 위드스 컨텐트 크기가 딱 위드스 크기고요. 패딩 값 줄 때 더 커지고 보더 값 줄 때 더 커지고 마진 값 줄 때 더 커져요. 그래서 요 마진 보더 아웃라인은 관계없는 애고요. 마진 보더 패딩 값이 커지면 위드가 커져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설명했었죠? 비저빌리티, 오버플로우, div 안에 디자인을 해요. 우리 사이트 만들 때 한 번에 다 안 만들고 나눠서 만든다 그랬죠. div 안에 넣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div를 안에 있는 내용이 div를 삐져나올 경우 보여줄 거냐. 삐져나왔는데 보여주고 있죠. 히든, 삐져나온 건 그냥 보여주지 말자. 그런 의미고요. 오토플로우, 오버플로우, 스크롤. 삐져나가면 스크롤을 만들어주죠. 오토, 상황에 따라 삐져나가면 만들어지고 안 삐져나가면 안 만들어지고 얘는 항상 만들어주고 그런 의미예요. 스크롤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비저빌리티 속성이 있어요. 갑자기 왜 비저빌러티 속성이 나오냐면 얘는 div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야.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녹색이 안 보이죠. 얘 비저빌러티 속성을 히든으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설정을 안 하면은 비저빌리티예요. 비저블이에요. 보여주는 건데 비저빌 히든으로 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줘요. 컬랩스는 이거 뭐 잘 안 쓰니까 생략. 히든 안 보여주고 비저블 얘가 비저블 두 개가 비저블 히든 셋 다 비저블 비저빌리티 속성이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왜 냈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논 아까 있었죠? 디스플레이 논 비저빌리티 히든 이게 비저빌리티 논 디스플레이 논 디스플레이 논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 자체가 화면에 없는 거예요. 비저빌리티 히든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나중에 보여주고 싶으면 비저빌리티 히든을 비저블로 바꾸면 되죠.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화면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해요. 디스플레이 속성 변경이 불가해요. 없는 애를 어떻게 변경해요? 새로 추가하셔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대충 그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지션 속성인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div를 보통 웹사이트 만들 때 네이버 사이트 만들 때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못 만들어요. 이게 초임들은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에 다 안 만들고 이렇게 전체 div 이만큼 딱 만들고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밖에 div 반드시 있어야지 편해요. 얘만 가운데 정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 div 기준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이거 자르고 이거 A라는 사람이 만들고 만든 거 가져다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딱 만들어서 주면은 그거 만들어 쓸 거 아니에요. 여기도 뭐 대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한 명 만들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가져다 쓰고 그러면은 논아서 만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수정되면 이 부분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div 이렇게 나눠서 디자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div를 많이 써요. 쓰지 말라 그러는데 안 쓰는 거 못 봤어요. 간단한 애들이는 안 쓰지, 복잡한 애들은 여전히 div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iv 속성이 있어요. 이 배치할 때 속성 중에 포지션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 속성, 어떻게 배치할 거냐, 화면에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할 거냐. 기본적으로 div가 이렇게 화면에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서 존재한다 그랬죠. 걔가 포지션 스태틱 상태이고요. 렐러티브는 뭐라 그랬어요? 스태틱으로 쌓여져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 쌓여져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렐러티브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10 이동해라 각각 얘기하면 얘를 기준으로 10씩 이동해요. 이렇게 10씩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10씩. 어브솔루트는 얘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부모? 스태틱이 아닌 부모. 무조건 부모라고 걔를 기준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부모가 아닌, 스태틱이 아닌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얘네들은 포지션 속성을 어브솔루트로 하고 오른쪽으로 10 이동하라 그러면 전부 3개가 다 여기서 10 떨어진 데 가서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픽스드는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브라우저 기준.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죠. 스태틱, 아무것도 안 쓰면 스태틱이에요. 하나, 둘, 셋, 4개가 그냥 쌓였죠. 기술한 대로 쌓여져 있죠. 위에서 순서대로 쌓여 있죠. 스태틱이에요. 기본적으로 쌓여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스태틱으로 쌓였을 때 얘 여기 있고 다음 게 여기 있고 이 주황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 게 여기 있겠죠. 요 좌표를, 이 중앙은 요 좌표를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얘는 요 좌표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세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이 포지션에서 위치를 줄 때 쓰는 속성인데 왼쪽으로 30, 스태틱인 경우엔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어서 적용이 안 되는데 렐러티브로 바꾸니까 레프트 30, 여기 30으로 이동했고 마이너스 10, 위쪽으로 10만큼 이동하고 원래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동했죠. 마찬가지죠. 레프트 60, 이 위치를 기준으로 밑으로 20 이동했죠. 요게 렐러티브야. 스태틱일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브솔루트는 어떻게 돼요? 분모를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디에 가서 붙었고요. 레프트 30, 70. 첫 번째 거죠? 30, 요게 30, 위에 70, 요게 30. 다음 거는 40, 요게 40, 분모로부터 40, 요게 기준이라고요. 모든 게 다. 왼쪽으로 90, 레프트 50, 40이고 이게 50이고, 탑 80, 이게 80이고, 이게 10, 10, 10인데 10, 10, 10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 레프트 40, 30, 40 여기를 기준이어서 이게 10? 얘도 10이고 얘도 10인데 눈으로는 좀 맞을 거예요. 설명한 게 그림은 눈으로 이게 10, 10처럼 안 보이는데. 자, 걔가 포지션이고요. 부모를 기준이에요. 정말 부모를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픽스드 어디 갔어? 픽스드 여기 픽스드네요. 픽스드는 어떻다고요?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오른쪽,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서 50, 오른쪽으로 50, 탑으로 50, 여기 50, 여기 50. 브라우저 크기를 변하거나 스크롤 해도 항상 여기가 있죠. 광고 메뉴 항상 쫓아다니잖아요. 픽스드예요. 이거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어브솔루트 렐러티브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는 방법, 웹에 찾아서 꼭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 보라 그랬죠? 스태틱 써져 있는 걸로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G인덱스, 숫자가 클수록 위쪽에 있다 그랬죠. 얘 반드시 스태틱이 아닌 속성에서만 종종 G인덱스 안 먹는다고 가보면 스태틱에다가 G인덱스 주고 있어요. 스태틱은 안 먹어요. 아닌 애들만 적용이 돼요.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컵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div 쌓는 걸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속성을 설명했어요. div 꽃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쓰지 말 걸 권장하는데, 쓰지 말라고 새로운 것도 엄청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근데 코드 보면 다 이거 쓰고 있어요. 최근 거는 안 쓰는 애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대부분 저거 쓰고 있어서 아셔야 될 거예요. 프레임워크들이 쓰고 있어서 모를 수가,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디자인해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쉽게 간단하게만 쓰라 그랬어요. 플롯은 스태틱 div 블록 태그들 선언하면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가상 마진이 들어가서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두 개 선언하면 밑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상 마진이 차고,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 나온다 그랬어요. 플롯 속성을 줘서 얘가 치고 올라오게, 빈 공간에 밑에 있는 게 치고 올라오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요할 게 밑에만 플롯 속성 주는 게 아니고 빨간 거에 플롯 속성도 줘야 돼요.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면 밑에 있는 애가 치고 올라와요. 이게 플롯 속성이고요. 플롯은 뭐 잡다한 건 있는데 기본값이 논이고요. 플롯 안 뜨죠? 그냥 원래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띄우고 싶을 때 왼쪽으로 띄울 건지 오른쪽으로 띄울 건지 기술해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왼쪽으로 띄우니까 왼쪽 정렬됐죠. 오른쪽으로 띄웠으면 빨간 게 오른쪽, 얘가 그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롯 속성 보통 이미지 태그에 많이 주는데 이렇게 쓰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런 상태를 웹에서 만들고 싶으면, 문서에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이미지, 왼쪽에 글씨 넣어서 모양을 만들지 플롯 속성을 쓰지는 말라 그랬어요. 플롯 쓰지 말 걸 상당히 권장해요.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실행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씨 이미지 인라인 형태라 그랬죠. 이미지 있으면은 그 옆에 글씨 이렇게 쓰여져요. 다 쓰면 그 밑에 줄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보기 안 좋아서 글씨를 치고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이미지에 플롯 속성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 플롯 라이트 했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데 플롯 라이트 하면서 빈 공간에 글씨들이 치고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가상 마진 없앨 때 플롯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디자인 하다 보면은 div 안에 이미지 넣는데 이렇게 얘가 물에 뜨네, 플롯이 물에 뜨다 그런 의미예요. 물에 떠 있으니까 실제 영역에 안 잡혀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버플로우 오토로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대요. 쓸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플롯 속성 봅시다. div 크기만 주면 그냥 크기만 잡혀서 배치돼요. 그런데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해가지고 첫 번째 박스는 플롯 레프트 하니까 왼쪽 가서 정렬됐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플롯 라이트 하니까 오른쪽 가서 붙었죠. 센터 정렬은 없어요. 플롯에 플롯 속성 전부 모든 이미지한테 플롯 속성을 줬어요. 뒤에 안 보이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이템 속성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div 안에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div의 플루 속성을 줘가지고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만큼 옆으로 쌓인 거죠.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늘리면 치고 올라가고 줄이면 밑으로 떨어지고 이미지가 그럴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이미지는 인라인이어서 알파벳 쓰면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쓰여져 가지고 이 밑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밑에 하얀 줄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없애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주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div 플루 속성 줘서 옆으로 계속 쌓이면 뭐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3개 이상 못 쌓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div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서 클리어 속성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플루 속성을 없애려면 클리어 레프트, 오른쪽 플루 속성을 없애려면 클리어 라이트 하시면 되는데, 클리어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말고 클리어 부스로 그냥 쓰라 그랬어요. 그럼 둘 다 무시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가상 마신이 있어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div 놓고 여기서 클리어 부스 했어요.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부스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여기 차고 못 올라와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플롯을 더 이상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 클리어 부스 쓰라 그랬고, 이런 모양 만들고 싶으면 div 4개 다음에 빨간색 div 4개 다음에 클리어 부스 하나 넣고 또 하나 div 빨간색 div 하나 하면 되고, 얘는 2개 하고 클리어 부스 하나 넣고 하나 하고 클리어 부스 하나 넣고 2개 넣으면 되겠죠. 요걸 기반으로 이거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지 잘 보시면은 큰 div 하나 만들고 1번 div 설명할 때 꼭 1번 div 빼놓으신 분이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만드셔야죠. 1번 div는 크기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크기를 명확하게 해야 안에 게 안 깨져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애는 꼭 크기를 주셔야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div에 이 이미지 넣고, 두 번째 div에 짜잘한 이미지 넣으라 그랬어요. 하다 보면 보니까 이게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미지 태그를 잘못 기술해야 되고, 종종 끝에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밑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공간 조절을 잘 하셔야지 되겠죠. 이게 150으로 했는데 이미지 합친 게 150이 넘어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래 것 div 3개 잘 쌓으시고, 기본 모양은 어떻게든 안 깨지게 해 놓은 다음에 안에 채우셔야죠. 이 안에 채울 때 이런 현상 일어나는 거는 여기 이미지 엔터 치고, 이미지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엔터는 스페이스로 바뀌죠. 이게 뜬다고요. 이 뜬 거 없애는 방법 붙여 쓰세요. 엔터 없이 붙여 쓰셔야 없어지고요. 아니면은 이게 폰트 스페이스도 폰트거든요. 폰트 사이즈 0으로 하면, 속성 0으로 하면 여기 붙어버려요. 편한 걸로 이렇게 쓰시면은 뭐 붙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플롯으로 보고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 UL 태그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CSS 하나씩 확인하셔서 만들어 보라 그랬고요. 얘네는 리셋 CSS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디스플레이 돼요. 보면은 똑같은 HTML 태그 CSS 기술했는데 다르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디자인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현상이 태그마다 HTML을 다르게 해석해서, 브라우저마다 HTML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타나요. 크기가 HTML이 갖고 있는 기본 CSS를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나타나요.
그 값을 초기화해주는 CSS가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엔 많이 썼는데 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롯으로 이렇게 쌓는 작업 해보라 그랬어요. 플롯으로. 그래서 얘도 보면은 처음에 전체 DIV로 감싸고 꼭 빠뜨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고생하세요. 습관적으로 감싸고 그리고 그 안에 기술해야죠. 헤더 만들고 랩 감싼 안에서 작업하셔야죠. 랩 만들고 헤더 만들고. 얘도 쌓을 때 이게 브라우저가 이게 늘어나면 이게 이상해져요. 고정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쌓고 그 안에 기술하고 밑에 쌓고 기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를 기본으로 요거 좀 따라서 만들어 보라 그랬고요.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 각각 다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요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다 안 만드신 분은 꼭 이거 지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컬은 이거 만들어 보세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잘 싸울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크기 하나 잡으시고 여기 맞춰 얘 하나 쌓고 얘 하나 쌓고 얘 하나 쌓고 요렇게 하나 쌓고. 얘는 좀 불안하잖아요. 요렇게 묶어서 쌓고 얘 쌓고. 됐죠? 이 안에서 얘를 쌓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쌓아서 만드시고요.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div 하고 위에 거 하나 div, 아래 거 하나 div 하면 되죠. 아래에서는 요만큼 하나 하면 되겠죠. 자신 있으면 직접 쌓고 안 되면 얘도 나눠서 쌓고. 뭐 원래는 다 div 이렇게 묶어서 싸면 좋은데 하다 보면 귀찮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근데 본인이 못하게 쓰면은 크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하나,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두 개 쌓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아래 거에 두 개 넣으면 해결이 되죠. 잘 싸우시는 분은 뭐 위에 거는 그냥 순서대로 3개 쌓고요. 클리어부스 넣고. 얘가 좀 힘들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 쌓고 이렇게 하나 쌓고 이 안에서 이렇게 쌓으면 되죠. 자, 꼭 이거 만들어 보시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이클립스 좀 다운로드 해봅시다. 얘는 자바 할 때 사용하는 애예요. eclipse.org 들어오세요. 얘는 뭐 대표적인 오픈소스 툴이에요. 툴 에디터 메모장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애인데 자바 할 때는 많이 쓰고 있어요. 다운로드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클릭합시다. 이렇게 들어와요. 다른 기본으로 다운로드 하면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윈도우즈 영향을 많이 타더라고요. 보시면 다운로드 패키지라고 있어요. 우린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예정이에요. 얘를 클릭합시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사용하는데 이거 해도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얘 쓸 예정이에요. 자바 2를 쓸 예정이에요. 이걸 쓸 예정이에요. 우리 윈도우즈를 쓸 거니까 얘를 클릭해야 되겠죠. 이거 클릭합시다. 자, 이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돼요. 다른 거 눌러가지고 뭐 해도 되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돼요. 뭐 뜨는데 그냥 놔두시면은 여기 상단에 다운로드 받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얘 유료로도 쓸 수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나중에 다운로드 하면 또 이어서 다 되면 이어서 해보고요. 자, 이거 잘 만들어 보시고 요 네이버 이미지 카페 가셔서 검색하면 요 네이버 이미지를 잘라 놓은 애가 있어요. 같이 한번 검색해 봅시다. 다운로드 이클립스 다운되면 다운로드 되게 놔두시고요. 자, 아니 여기 아니 카페 가야죠. 네이버 카페 가지고 네이버 이미지 검색해 봅시다. 그럼 제 거 있네요. 네이버 이미지. 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있어요. div로 쌓아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이게 네이버 얘가 전체 이미지고요. 다 합쳤을 때 이미지예요. 아이고 다 합쳤을 때 이미지. 얘가 다 합쳤을 때 이미지예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그냥 없는 거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잘라버리고 만드시면 돼요. 나머지 클릭해 보시면은 div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나왔나? div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div 잘 쌓아갖고 div 안에 이미지 넣어가지고 요 모양 만드시면 돼요. 네이버 png. 그리고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상단 잘려 있고 이미지 보고 잘 자르세요. div 보고서는 div 잘 쌓으셔가지고 이런 모양 만드시면 돼요. div 안에 이미지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이거 만드실 때 항상 이 가운데 정렬하려면 바깥에 div를 하나 크게 만들고 이 안에 잘 쌓으셔야 돼요. 안 깨지게 크기 유지되게 크기를 주세요. 해상도 화면 구현할 때 해상도는 브라우저 아니 운영체제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보시면 여기 보면 해상도 있죠. 권장 해상도 102 보통 이거 요즘은 좀 크게 하는 편이어서 1280, 1024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얘 많이 하고 이런 애들 많이 해요. 여기 맞춰서요. 이상한 크기로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해상도 맞춰서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브라우저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본다 하면은 얘보다 좀 작게 하셔야 보기가 편해요. 스크롤 생기고 헤더 생기고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아져요. 뭐 하나 낮은 단계로 디자인해서 쓰시는 게 보기 편해요.
자, 이거 div 쌓아서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그거 다 만들어 봤으면. 그리고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아직 많이 남았네요. 다운로드 다 하시면 압축 풀고 오후에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던 거 해보시고요. 네이버 div 쌓아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책 소스 코드에 책 예제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이미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쓰세요. 근데 뭐 이미지 아무거나 하셔도 관계없고요. 어딨냐, 가정운용에 HTML 이미지에서 압축해서 올려드렸어요. 이미지 필요하신 분은 하시고, 드린 예제 보면, PPT 보면 드린 PPT 보면 어디 갔나? 이건 챕터 있죠? 해당 챕터 가셔가지고 그 이미지 풀어보면 챕터 써 있어요. 번호가 그 해당 번호가 해당 이미지예요. 여기 써있는 12, 얘네들은 12챕터 열어가지고 12챕터가야 해당 이미지 있고요. 얘는 13챕터가야 해당 이미지 있고, 폴더 안에 이렇게 숫자 써있어요. 08, 09, 010, 011, 012, 013, 014 써있어요. 관련 이미지가 14에 있고요. 얘는 13 폴더에 있고 12 폴더에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스 열면 폴더 써 있어요. 폴더. 해당 폴더 가시면 해당 관련 이미지 있어요.